안녕하세요. 양치과의원 원장 양진용입니다. 길었던 여름도 이제 어느덧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의 초입에 선뜻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치아를 위한 심미보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미인의 조건으로 단순 호치를 꼽았습니다. 이 단순 호치는 글자 그대로 붉은 입술, 좋은 치아, 이것을 미인의 조건으로 꼽았죠. 그만큼이나 이렇게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가 사람의 그 얼굴의 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심미보철이라고 하는데, 이 심미보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모든 보철은 심미적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떤 보철을 한다, 치아 보철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이제 펑션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치아의 이 본연적인 기능, 여기에 이제 충실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테틱스, 심미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가지런하고 예쁘고 아주 밝고 하얀 치아를 갖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충치나 변색이 있거나 또는 죄송합니다. 치아 형태가 온전치 않은 경우에 또 어떤 질병에 의해서 치아 형태가 온전치 않거나 또는 이제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심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철물을 통해서 치아 외모를 수정해 주고 아주 그 치아를 예쁘고 가지런하게 해 주는 이런 치료 방법을 심미보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그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사람을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치아에 김을 붙이고 나오거나 이렇잖아요. 그만큼 그 치아가 사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가 어떤 뭐 질병에 의해서 아주 형태가 이상하다거나 아주 짧거나 그 끝이 이렇게 뭐 톱니처럼 보인다거나 또는 뭐 치아 표면에 이렇게 막 구멍들이 보인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보기가 흉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철적인 방법으로 예쁘게 수복해 주는 것, 이것이 심미보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펑션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심미적으로 에스테틱스라고 하는 치아 본연의 심미에 근접한 형태로 치아의 그 원래 형태대로 잘 수복해 주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할 때 이제 치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형태죠. 쉐이프. 형태가 예를 들면은 형태가 이상하면 어 전체적으로 치아가 아주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색상입니다. 치아가 까맣게 보인다거나 너무 누렇게 보인다거나 하게 되면 심미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 쉐이드, 색상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율을 생각해야 되겠죠. 치아의 비율. 뭐 너무 그 뚱뚱해 보인다거나 너무 길어 보인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릴레이션십, 어떤 그 치아의 관계, 어 그 주변 치아나 또는 뭐 주변의 그 치주 조직 또는 입술 이런 것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아주 하모나이즈 돼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살짝 웃었을 때 앞니가 이렇게 살짝 보이는 스마일 라인이 예쁘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웃었는데 뭐 잇몸이 너무 과도하게 보인다거나 치아가 아주 튀어나와 보인다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아주 예쁜 스마일 라인을 형성해야 되겠죠. 이처럼 쉐이프, 쉐이드 또는 프로포션, 릴레이션십, 스마일 라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심미보철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증거 기반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 에비던스 베이스 트리트먼트 플래닝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거는 사이언티픽 크레던스, 과학적인 신뢰 또는 과학적인 신빙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과학적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치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죠. 요즘 뭐 일부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무슨 과학적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과학적인 신빙성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이루디션 어떤 임상적인 학식 또는 임상적인 뭐 박학함, 임상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증거 기반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환자들마다 요구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미보철 치료 계획을 해보았을 때, 저희가 디자인하는 것과 또는 그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자의 니즈나 원트, 환자의 요구 사항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서 그 요구 사항을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심리보철의 역사는 결국은 그 치아 수복 재료의 발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60년대에는 우리가 사실 심리보철이라고 하기 어려웠죠. 무슨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아주 오래전 그 노인 세대에 있어서는 뭐 산프라치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이런 양철과 비슷한 이게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관을 쓴다거나 하여튼 심지어 앞니에도 그런 것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보기 흉한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이게 그 심미보철의 그 획기적인 교원이 된 것이 이 포세린, 세라믹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나왔던 것이 그 세라믹 자체로는 이게 일종의 그게 도자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 깨지기도 쉽고 그리고 체 형태를 갖추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 메탈 관을 먼저 만들고 그런 메탈 관에 이 포세린이라고 하는 그 세라믹을 이렇게 올려서 체 형태를 만드는 PFM이라고 하는 도제 금속관이 나왔죠. 이런 그 도제 금속관의 출현은 사실은 그 치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죠. 이런 재료가 나옴으로써 드디어 우리가 어떤 앞니 치료를 할 때 그럴듯하게 치아와 색상도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한 그런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어금니 쪽에 사용하던 뭐 금이나 이런 재질들은 사실은 그걸 앞니에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보기가 흉하고. 물론 아주 과거에는 앞니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었죠. 포셔린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런 그 PFM이 나옴으로써 드디어 그래도 치아랑 비슷한 이런 이제 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런 그 PFM은 좀 단점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단점들이 있어서 그 다음 이제 나온 것이 올세라믹 크라운입니다. 내부에 그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세라믹으로 해서 치아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도제관들이 나왔죠. 완전 도제관들이. 그래서 올세라믹 도제관은 뭐 사용하는 그 재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는 또 다양한 상품명으로 나왔고 이것이 임상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뭐 인세라미니 또는 올세라미니 또는 뭐 엠프레스니 그런데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심미적인 수복에 있어서 또는 보철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 전개가 된 것이 소위 이제 그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CAD/CAM 기술이 그 도입이 된 거죠, 치과에. 그리고 CAD/CAM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3D 프린팅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정교하게 그 어떤 보철물의 제작이 가능해졌죠. 그 전까지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다 했어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일의 상당 부분을 뭐 CAD/CAM이나 이런 3D 프린팅이나 하는 이런 어떤 그 아주 그 정교화된 그 컴퓨터 기술이 대신해 주게 됨으로써 이렇게 보철물 심미적인 보철물 수옥 제작이 조금 더 수월해진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도제금속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제금속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그 금속 코팅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도자기, 우리 아까 세라믹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뭐 세라믹 또는 포세린 뭐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올려서 만든 보철물입니다. 근데 이런 그 이제 PFM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의 퇴축이 일어나게 되고, 이 잇몸 퇴축으로 인해서 그 내부 금속이 바깥쪽으로 비쳐나오는, 그래서 블랙 라인이 보이거든요. 블랙 라인이 보이고, 또 잇몸이 이제 아주 얇은 경우는 금속 코팅으로 인해서 그 잇몸의 경계부가 또 검게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약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PFM에서도 이제 컬러리스라고 해서 그 이제 잇몸하고 경계부를 가급적이면 그 세라믹으로 좀 더 커버하도록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시도되었고, 그리고 또는 이제 그 충분히 이 그 세라믹을 이 잇몸 하단까지 좀 잘 밀어 넣어서 잇몸하고 잘 밀착되도록 하는 뭐 이런 그 방법들이 고안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런 그 블랙 라인이 보이는 단점들은 굉장히 PFM의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완전 도제관입니다. 완전 도제관은 내부에 PFM과 같은 그 메탈 코팅이 아니라, 금속 코팅이 아니라 그 단단한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도자기를 올려서 만든 보철물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이제 세라믹 코팅이 있는 완전 도제관도 있고, 이건 이제 코팅 위에 우리가 어떤 세라믹을 올리는 경우고, 아예 이런 그 코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팅이 없이 지르코니아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그 세라믹 블록을 그 CAD/CAM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깎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세라믹 코팅이 없는 경우죠. 물론 뭐 지르코니아로 코팅을 만든 후에 그 위에다가 이 어떤 그 PFG라고 해서 뭔가를 또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완전 도제관의 그 최고의 장점은 자연치와 유사한 투명도로 아주 심미적인 색상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FM과 다르게 잇몸 부위가 검게 보이는 현상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아래턱의 치아에 있어서는 안쪽으로 금속이 보이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PFM 같은 경우는 이쪽 설측, 그러니까 혀 있는 쪽으로는 그 메탈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위턱 치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면에서 보면은 입을 벌려도 이쪽 혀 있는 쪽에 그 금속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입을 크게 벌리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속이 보이는 것을 완전 도제관은 피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게 완전 도제관의 경우에 주위 잇몸과의 생체 적합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과거에 PFM을 하셨다가 블랙 라인이 생기고 또 오래되고 한 경우에, 이런 경우 PFM을 완전 도제관으로 바꿔주게 되면, 지르코니아 같은 이제 완전 도제관으로 바꿔주게 되면 굉장히 심미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제 블랙 라인이 보이시죠? 그걸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저런 블랙 라인이 없어지게 되고, 굉장히 자연치아와 흡사한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어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완전 도제관의 그 임상 적응증을 보면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앞니가 너무 많이 돌출된 경우는 물론 교정을 해야 하겠지만 조금 뭐 돌출된 경우 또는 치아가 좀 변색이 된 경우 또는 또 치아가 또 안으로 들어간 치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치아가 로테이션이 일어나서 이 삐뚤어진 치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 PFM 같이 좀 친밀성이 떨어지는 이런 보철물을 교체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완전 도제관의 임상 적응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라미네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사진에서 보듯이 그 치아 앞면을 사실 아주 얇게 벗겨내죠. 얇게 벗겨내고 그리고 그 표면에 아주 얇게 제작된 그 세라믹을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서 치아를 아주 예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신미치아 술식을 말합니다. 이게 아까 완전 도제관과 좀 다른 게 완전 도제관은 치아를 그 앞 뒷면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는 반면에 라미네이트는 치아 표면만 아주 살짝 삭제하는 그래서 최소 치아 삭제를 통해서 최대 심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뭐 그 기관은 1회 방문해서 그 3D 스캔으로부터 바로 그 치과 내부에서 제작을 한다고 하면 1회 방문으로 끝날 거고 그리고 뭐 기공소로 맡기게 되면 2회 방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런 라미네이트가 예를 들면 아주 간편하게 치아를 그것도 단기간 내에 아주 예쁘고 색상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또 어떤 경우는 뭐 간단한 그 교정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저런 이제 라미네이트는 어금니는 사용하지 않고요. 앞니에만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최대 송곳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니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라미네이트도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 여러 그 상품명들이 있어요. 무슨 뭐 루미네이트니 또는 미니시니 이런 것들 다 라미네이트의 일종들입니다. 그 제조 회사만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포털 하시다가 보면 미니시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럴 텐데 아주 뭐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요. 그냥 라미네이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제조 회사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보통 표면을 0.3 내지 0.5mm 정도 이거 살짝 벗겨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벗겨낼 수도 있고 저거보다 더 적게 벗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그쪽 심미보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조금 더 첨가하다면 그 라미네이트의 적응증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외소치아나 또는 뭐 이 치아의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치아가 좀 벌어져 있다거나 또는 앞니가 약간 깨졌다거나 이럴 때 라미네이트를 사용을 하면 아주 예쁘게 치료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그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바이러스님, 저희 이모가 앞니 몇 개만 고르지 않아서 교정을 엄청 고민하십니다. 투명 교정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난달에도 이제 투명 교정 방송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앞니 몇 개만 고르지 않다면 이 투명 교정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교정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꼭 투명 교정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아주 작은 브라켓을 쓴다거나 브라켓과 와이어를 쓴다거나 할 수 있는데 투명 교정이 좀 편리하긴 하겠죠. 투명 교정은 종류가 뭐 제조 회사에 따라서 워낙 많아서 어 그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이게 일단 뭐 국산으로는 요즘 국산이 아주 가성비가 좋고 하기 때문에 세라핀 같은 투명 교정을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그것이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뭐 외산으로는 수입산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비절라인 같은 그런 투명 계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크리스탈님, 제가 치열이 삐뚤빼뚤한데 보철하기 전에 보정부터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그 삐뚤삐뚤한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삐뚤삐뚤하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간단하게 굳이 이제 교정하지 않고 라미네이트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삐뚤삐뚤한 정도가 좀 심해서 이 라미네이트나 또는 그 어떤 올세라믹 크라운 같은 어떤 심미적인 보철 치료를 하기에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뭐 치아를 많이 탁제를 해야 될 필요도 생기게 되고, 뭐 필요하다면 신경치료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너무 삐뚤삐뚤하다면은 일단 간단하게 교정 치료를 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철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심미적인 치료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교정 과 보철 치료를 그 겸할 거냐, 아니면 보철만으로 해결할 거냐, 이런 거를 한번 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코프리님, 저는 미백이 너무 고민인데요. 미백하면 이가 시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미백하면 효과는 얼마나 갈까요? 뭐 미백을 해서 이가 많이 시린 경우는 제가 그다지 임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미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치아 표면에 있는 어떤 외인성 착색, 이거를 그 과산화수소 같은 이제 산화제로 표백을 내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뭐 과도하게 이가 시리다거나 그런 일은 잘 안 생기고요. 그리고 설령 뭐 일시적으로 치아가 민감해지더라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가 시린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그 간단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지구학과민 처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가 시린 거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냥 자신감 있게 미백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백하면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생활 습관과 관련이 큰데, 커피나 뭐 콜라나 이런 그 착색성 음료를 많이 드신다거나 하면은 사실 이제 그 미백 효과가 금방 사라지겠죠. 근데 그런 것 좀 조심하시고 양치를 좀 더 하시고 잘 하시고 하면은 뭐 꽤 오래 갑니다. 1년 이상 그 미백 효과가 갈 수가 있고요. 물론 그동안에 어떤 음식물에 의해서 뭐 카레나 이런 음식물에 의해서 만약에 조금 변색이 일어났다고 하면 착색이나 이런 게 일어났다고 하면 다시 터치업이라고 해서 뭐 한 번 정도 그냥 간단하게 미백큐를 한 번 더 받으시면 또 좋아지기 때문에요. 그 그런 터치업을 한다고 하면은 뭐 계속해서 미백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서연님, 스케일링 할 때가 되었는데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면 될까요? 사실 이게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뭐 치석이나 또는 치태나 이런 걸 떼내는 건데, 이게 치석이나 치태가 자주 끼는 사람들은 자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칫솔질 아주 잘해서 뭐 치석이 잘 안 낀다 그러면은 뭐 6개월에 한 번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치석이 생기는 정도에 따라 좀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잇몸 질환의 여부죠. 잇몸 질환이 있으면은 보다 더 자주 하셔야 될 것이고, 뭐 3개월에 한 번 또는 심하면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잇몸 질환이 없이 아주 건강하시고 또 치석이 잘 안 끼는 그런 그 체질이라고 하시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도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지은님, 제가 송곳니가 되게 날카로운 편이라 입안에 상처가 자주 나는 편인데, 이런 송곳니도 뭘 씌우면 좋아질까요? 물론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송곳니가 날카로우면 아주 불편해요. 이 입안에 상처도 자주 날 수도 있고, 입술에도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날카로운 정도나 또는 이 송곳니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부분 조금 날카롭다고 하면은 치과에서 그 날카로운 부분만 조금 매끄럽게 연마를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이 송곳니 형태의 훼손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뭐 라미네이트나 또는 아주 심하다고 하면 뭐 올세라믹 크라운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 송곳니 형태를 원래대로 잘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굉장히 아주 좋아질 겁니다. 자, 김미님. 치아가 너무 누래져서 컴플렉스인데 이건 미백을 해야 할까요? 보철을 해야 할까요? 이게 누래진 치아라고 하면 이건 거의 100% 이제 외인성 착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미백을 통해서 이 치아를 다시 하얗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어떤 외인성 착색이 아니라 미백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변색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미백을 보다 좀 다른 특별한 방법을 쓰거나 또는 보철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라미네이트의 내구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진으로 보니 얇아 보이는데 강할까요? 이게 라미네이트가 굉장히 얇지만 치아 표면에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 부착이 되기 때문에 내구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짜 뭐 어디 아주 세게 부딪히거나 누구한테 얻어맞지 않는 한은 그래도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라미네이트 자체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접착력의 약화로 라미네이트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뭐 드물게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은 라미네이트를 다시 이제 붙이면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라미네이트의 내구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가 깨져서 부분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재질을 쓰면 좋나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앞니가 깨진 부분인데 앞니가 깨졌는데 그 부위가 아주 작다. 이런 경우는 뭐 라미네이트도 충분하죠. 근데 이가 깨진 부분이 좀 커서 라미네이트로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이제 올세라믹 크라운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미네이트는 앞니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송곳니 뒤편에 작은 어금니나 큰 어금니나 이런 데는 라미네이트를 쓸 수가 없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올세라믹 크라운을 해서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진 정도와 치아 위치에 따라서 사용하는 재질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미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광님, 대구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도 아주 좋은 치과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에도 이런 심미보철을 전문으로 하시거나 또는 미백 치료를 뭐 자주 잘 하시는 이런 병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검색을 해보시거나 또는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이 좀 소강 상태인가요?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우든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트리트먼트 플래닝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요즘 너무 정보들이 넘쳐나서 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굉장히 과도한 광고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의학적인 근거가 좀 희박한 이런 시술들을 하는, 또 그것도 굉장히 고가의 시술들을 환자들한테 권하고 하는 이런 과대 광고 양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의사들이 많이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그 치료 계획에는 과학적인 신빙성과 그 어떤 임상적인 학식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된 이런 그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치료 계획을 이제 권유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또 근처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그 한번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저 비교를 해 보는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리엘 님. 무리엘 님 "라미네이트 교체 시기는요?"라고 하는 질문을 올리셨네요. 라미네이트는 꽤 오래갑니다.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보통 뭐 잘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외상을 입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오래가고 10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미네이트 교체 시기는 없고요. 이 라미네이트가 떨어지거나 또는 라미네이트가 깨지거나 그러면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라미네이트 장점 중에 하나가 올 세라믹 크라운이나 이런 크라운에 비해서 치아 삭제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게 치아 삭제되는 부분이 그 치아 구조 중에 그 표층부, 범낭질에 국한되거든요. 이 범낭질은 사실은 그 내부에 있는 그 덴틴층, 그 상아질층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강한 부위이기 때문에 어떤 충치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한 편이고 해서 10년 이상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미네이트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그냥 계속 반영구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암모나이트 님. 제가 옛날에 어금니가 썩어서 납으로 아마 이제 아말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말감으로 치아를 떼웠는데 빠지고 나서는 치과에 안 갔어요. 가면 뭘 씌워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암모나이트 님. 그런 일이 생기시면은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죠. 떼온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빠진 부분에 이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아주 크지 않거나 또는 그 구멍으로 인해서 이제 충치균들이 들어가서 이것이 뭐 치수에 감염을 시켰거나 그렇지 않은 한은 빠진 부분을 다시 메워주면 되겠죠. 이제 메워주는 방법은 과거에 사용하셨던 그런 아말감보다는, 이제 아말감은 이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인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레이는 이제 종류가 어떤 신미성을 보다 우선순위에 두신다면은 요즘 뭐 이 세라믹 인레이가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세라믹 인레이도 뭐 여러 재질들이 있는데 뭐 이맥스니 울트라 인레이 뭐 이런 다양한 재질들이 있는데 보통 이맥스 많이 사용하죠. 이런 세라믹 인레이로 이 치아를 떼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충치가 구멍을 통해서 너무 커졌다거나 또는 빠지고 난 구멍이 이게 떼우는 것만으로는 지탱되기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씌워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씌워야 되는데 이제 어금니 쪽 씌우는 거는 이제 심미성을 보다 중요시 한다면 당연히 이제 올세라믹, 지르코니아 같은 이런 올세라믹 크라운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난 심미성은 상관없고 그냥 뭐 금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금으로 떼우셔도 됩니다. 김민님, 가끔 연예인들 보면 이가 엄청 새하얗던데 대부분 라미네이트라고 보면 될까요? 라미네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라미네이트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제 연예인들은 강한 조명하에서 촬영들을 많이 하잖아요.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은 강한 조명하에서 자연 치아보다는 훨씬 더 밝게 빛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돋보이죠.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치아 형태 또는 색상 또는 아까 조명하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커버를 해주거든요. 이게 그냥 자연치아의 경우에는 강한 조명하에서는 이렇게 입술이나 이런 것에 그늘이 져서 좀 검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연예인분들 중에 라미네이트를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네. 자, 암모나이트님. 라미네이트라면 치아가 더 단단해지나요? 원래 치아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원래 상태의 치아가 이게 뭐 치아 표면이 좀 충치가 있었다거나 또는 이빨이 또 뭐 금이가 있었다거나 뭐 깨졌다거나 하게 되면 그거를 라미네이트로 감싸 주게 되면은 뭐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제 원래 내 치아가 튼튼하고 단단했으면 뭐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단단해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원래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쪼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리엘 님. 치아가 이쁜 사람에게 호감이 가긴 해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뭐 저의 직업병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인제 사람을 볼 때 치아가 먼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치아가 형태가 좀 이상하다거나 또는 색상이 뭐 너무 검거나 그러면은 일단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치아의 형태나 색상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일 라인이라고 해서 웃었을 때 이렇게 입술 아래로 이제 살짝 치아가 보이는 그런 스마일 라인을 갖게 되면 훨씬 호감도가 높게 가죠. 무리엘 님은 라미네트를 15년 쓰셨군요. 예, 잘 쓰시면 15년 이상 뭐 20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으시면은 계속 무리엘 님처럼 오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무리엘 님께서는 15년 이상 만족하고 쓰신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아주 치과 의사로서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암모나이트 님. 치과 치료 생각하면 이제 돈부터 생각이 나는데 인레이는 저렴한 편인가요? 그게 이제 치과 치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뭔가를 이제 수복을 해야 하는 것이고 수복을 하려면 뭔가를 제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어떤 이제 많은 우리 이 일반인들 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레이에 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보면은 요즘 뭐 금값이 천정부지라서 그건 상당히 고가이고요.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고가이고 반면에 이 세라믹 인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금 인레이에 비해서 세라믹 인레이는 뭐 거의 한 절반? 절반이거나 절반보다 약간 높거나 한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이 저렴한지 안 저렴한지는 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세라믹 인레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 암모나이트님. 열심히 일해서 이 치과 치료받으지 않은 분 중에 그러셔야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마이클 더글라스가 나온 블랙 레인이라고 하는 영화였었는데 이 블랙 에 거기 영화에서 마이클 더글라스가 특수요원이었는데 이게 조직에서 이제 정직을 당해요. 정직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딸의 치과 비용을 대기 위해서 이 약간 부정직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어떤 미국은 치과 치료 비용이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 부분의 그 치과 치료들이 이제는 거의 건강보험에서 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치료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뭐 미국의 10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 보철적인 수복 같은 경우도 미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한국의 치과 의료 시스템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굴러간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스템을 누군가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거 무리엘 님께서는 메인테넌스도 잘하시고 상당히 그 치아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캐나다 교포분들께서 여러 명 이제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비행기 값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치과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또 이제 무리엘 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제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 테크니컬한 면들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또 제가 어깨가 으쓱거리고 아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자, 그 암모나이트 님. 앞니도 흔들리는 게 틀니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철이랑 틀니랑은 많이 다른가요? 틀니도 이제 보철의 일종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나누자고 하면은 아까 이제 크라운 같은 경우는 고정식 보철, 그다음에 틀니는 이제 끼웠다 뺐다 한다고 해서 이제 가철식 보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보철의 원리는 다 똑같죠. 치아의 형태와 그 치아의 색상 이거를 아주 예쁘게 수복을 하고 또 기능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는 다 똑같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니처럼 이제 꼈다 뺐다 할 거냐, 아니면은 크라운이나 브릿지처럼 완전히 붙여 놓을 거냐, 부착시켜 놓을 거냐, 고정시켜 놓을 거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니가 흔들린다고 해서 꼭 틀니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틀니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치적으로 손상이 좀 심하다거나, 또는 그 치아의 이 손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치아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런 임플란트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이제 비용 부담이 크거나, 또는 브릿지 같은 고정식 의치를 하기 힘들거나, 그럴 때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앞니가 흔들린다고 하면 그거는 꼭 틀니를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브릿지나 이런 고정식 보철로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리엘 님 말씀처럼 기본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흔들리시면 잇몸 치료부터 하셔서 흔들림을 좀 줄이시고,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흔들림이 사라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앞니가 흔들린다고 하시면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우리 무리엘 님 말씀처럼 잇몸 치료를 좀 잘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암모나이트 님, 우유를 많이 마셔야겠어요. 예, 우유를 많이 드시는 것은 너무 치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앞니가 흔들리는 것을 이제 우유를 드신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우유를 드시면 이제 치아가 좀 튼튼해지긴 하겠으나, 이게 흔들리는 것은 또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아의 지지 조직, 우리가 치주 조직이라고 하는 지지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병의 원인을 좀 잘 찾아서 잘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심미보철 치료를 주제로 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우리 암모나이트님, 무리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실과 치간추솔 잘 쓰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가을의 초입을 지나서 이제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오고 있는데 또 가을의 정취를 또 만끽하시고 또 건강도 잘 유지하시고 특히 치아 건강도 치과 의사로서 잘 지키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다음번에도 또 즐거운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